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지난 4월 5일 오늘처럼 이제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에서 정자규가 붕괴하면서 사망자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당시 붕괴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이 있었는데 어제 국토교통부가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집안 치마 같은 돌발 변수는 없었고 애초에 있던 구조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제때 위험을 확인하고 보수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게 결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정자교는 차도 부분에만 기둥이 있고 인도는 별도의 기둥 없이 차도의 철근으로 연결해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걸 캔틸레버 교량이라고 합니다. 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이제 철근이 있겠죠. 이 철근을 감싸고 있는 도로 하부의 콘크리트가 삭고 손상되면서 이 철근을 잡고 있질 못하게 됐고 허공에 떠있던 인도가 계속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결국 철근이 빠지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보수가 계속 됐었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이제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도로의 포장이 낡으면서 콘크리트에 수분이 들어가게 됐고요. 예. 이 수분이 겨울철에는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겠죠. 그러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콘크리트를 물리적으로 좀 손상을 시켰고요. 또 겨울철에 사용한 제설제도 이 콘크리트를 화학적으로 손상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예. 이제 콘크리트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제곱미터당 4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에서 17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강도가 기준의 82%밖에 미치지 못했고 어떤 곳은 기준치보다 63%에 불과해 좀 위험이 원래 있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게 안전점검에서 이게 왜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정자교는 작년 11월 검사에서 A, B, C, D, E 5등급 중에 양호하다는 B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도로 포장은 균열이 가 있었고 인도 부분인 캔틸레버도 끝단이 처져 있었습니다. 또 그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 있었고 석회 백태나 빗물 유입도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제때의 보수 보강이 미흡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라면 다른 다리,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추정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 좀 충격적인 부분일 텐데요. 예. 전국에 이런 캔틸레버 교량이 총 1,31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네요. 예. 이게 뭐 전국의 다리가 약 3만 개 정도니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뭐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국토교통부는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인 교량이 936개, 71.3%로 대부분이라면서 예. 약간 좀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자교도 완전 점검 때 B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실제로 사고 발생 후 성남시가 뭐 인근 교량에 대해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다시 실시를 했는데요. 작년 검사에서 B등급이었던 불정교 또 그리고 C등급 보통이었던 순회교 금곡교의 경우 불량인 2등급 수준으로 다시 확인이 되어서 이제 좀 긴급 보수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 점검 자체를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은 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이게 워낙 오래전에 지어진 다리라 건설 과정의 문제보다는 점검 과정에서 부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경기남부청은 뭐 성남시청에 1명, 분당구청 10명, 점검업체 9명 등 총 20명을 입건을 했고요. 또 이제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번 사건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 사건이다 보니까 네네. 과연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첫 사례가 될까가 좀 관심인데요. 예. 경찰은 일단 은수미 전 시장, 신상진 현 시장을 모두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전 시장까지 수사한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전현직 두 시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남 지역 정가에서는 좀 책임 떠넘기기가 좀 한창인데요. 일단 뭐 신상진 시장은 현역이니까 1차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는 어려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은수미 전 시장 책임론을 좀 계속 꺼내고 있고요. 이제 뭐 2018년에 인근 야탑 10교의 인도가 10도 정도 꺾인 사고가 이미 있었는데 네. 그때 제대로 점검과 보수를 안 해서 이번 사고가 났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주기가 뭐 10년에 한 번씩이다, 5년에 한 번씩이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안전점검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임기가 시작한 작년 11월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 때도 안전점검이 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남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 좀 성남시장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이번 건으로 현 시장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앞으로의 뭐 총선이나 앞으로 정치에 좀 쉽지가 않다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신상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은 데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이 좀 국민의힘 지지세가 큰 분당 신도시다 보니까 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전 시장이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안전 예산을 많이 안 써서 그렇다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네.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다, 정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리하면?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뭐 이제 더 결과를 보긴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교량뿐 아니라 뭐 분당 신도시 또 다른 일기 신도시 안전 문제들이 좀 계속 좀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어느 쪽이든 설득력 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뭐 대책을 정말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결국 뭐 선거든 뭐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일 텐데요. 이런 식의 정쟁으로는 뭐 주민들을 설득하고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싸울 건 싸우시는데 안전 문제잖아요. 네, 할 네. 거 하고 하셔라. 그렇죠. 뭐 누구가 잘못했는지 중요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